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학창시절 혹은 사회초년생 시절 주머니는 가볍지만 배는 든든하게 채워주던 동네 김밥집. 골목 어귀마다 하나씩은 꼭 있었던 그 따뜻한 풍경 말입니다. 하지만 그 추억의 장소가 지금 우리 곁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폐업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유독 이 김밥집의 10년 내 폐업률이 무려 70%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10곳 중 7곳이 10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맛있는 가게 하나가 없어지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아주 민감한 부분, 그 구조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학생과 직장인의 든든한 한 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소울푸드였던 김밥. 도대체 무엇이 이 김밥집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이 지금과는 달랐던 바로 그 시절로 말입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1000원의 행복이 존재했던 시대였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면 따끈한 김밥 한 줄을 손에 쥘 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김밥 천국, 김밥 나라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24시간 불을 밝히며 골목 상권을 지배하던 바로 그 황금기. 학생, 직장인 할 것 없이 모두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3가지 완벽한 경제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놀랍도록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재료였습니다. 지금처럼 김 원초 가격이 2배씩 폭등하거나 채소값이 금값이 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죠. 생산 비용의 기반 자체가 아주 튼튼했습니다. 둘째, 낮은 인건비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2000년대 초반 최저시급은 2,0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덕분에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이른바 박리담의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였죠. 그리고 셋째, 폭발적인 수요입니다. IMF 외환 위기를 막 극복하고 경제가 다시 달리던 시절,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르고 저렴한 김밥은 최고의 선택지였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이 맞물리면서 김밥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000원이면 굶지 않는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1000원의 행복은 왜 신기루처럼 사라졌을까요? 이 견고해 보였던 성공 공식에 균열을 일으킨 첫 번째 범인은 놀랍게도 바로 김밥집 내부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원가 폭등입니다. 이건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현상입니다.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재료값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오르고 결국 최종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볼까요? 김밥의 핵심 재료인 김 원초 가격은 불과 3년 사이에 2배나 폭등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시금치, 당근 같은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죠. 1000원짜리 김밥을 만들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 압박입니다. 두 번째 적은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인건비의 역습이죠. 2000년대 2000원대였던 최저임금은 2024년 기준 1030원으로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인건비가 5배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부에서 말했던 김밥집의 성공 공식이었던 박리담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네 김밥집 사장님은 대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식자재를 한 번에 수십 톤씩 구매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덕분에 원재료를 20%, 30%씩 싸게 들여올 수 있죠. 하지만 개인 가게는요? 모든 원가 상승 압력을 맨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격을 올려야겠죠? 하지만 김밥 가격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는 순간 소비자들은 즉각적으로 등을 돌립니다. 바로 가격 저항이라는 무서운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안에서 원가와 인건비가 목을 조여오고 밖에서는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용납하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 하지만 이 내부의 적보다 더 무섭고 더 결정적인 공격이 가게 밖에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김밥집의 숨통을 끊어놓은 진짜 경쟁자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곳이었습니다. 네, 바로 편의점입니다. 우리 동네 골목을 이미 점령해버린 GS25, CU 같은 거대한 제국 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대체재의 공습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죠. 콜라 가격이 오르면은 펩시를 마시는 것처럼 동네 김밥이 4,000원, 5,000원에 육박하자 사람들은 아주 쉽고 빠르게 다른 선택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쪽에는 새벽부터 일어나 재료를 다듬는 개인 사장님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전국 수만 개의 매장과 거대한 중앙 공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이 있죠. 이건 애초에 공정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은 막강한 자본력과 유통망을 무기로 양쪽에서 시장을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첫째, 2,000원대 초저가 김밥으로 가격에 민감한 학생과 직장인들을 그대로 흡수했습니다.
둘째, 유명 맛집과 협업한 6,000원짜리 프리미엄 도시락을 내놓으며 가성비를 넘어 가심비까지 공략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실제로 주요 편의점들의 김밥을 포함한 간편식 매출은 최근 3년간 매년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년 연속 40% 성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동네 김밥집이 원가 100원, 200원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편의점 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골목 상권이라는 다윗과 대기업 유통자본이라는 골리앗의 처절하고 비대칭적인 싸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자, 우리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쉽게 추억의 김밥집을 등졌을까요? 단순히 편의점이 더 싸고 가까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의 입맛과 지갑, 그 근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송두리째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늦은 저녁, 출출한 배를 채워야 할 때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김밥집과 바로 눈앞에 있는 편의점, 김밥 가격이 4,500원으로 비슷하다면 당신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망설임 없이 편의점 문을 열 겁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서 가격 민감도라는 아주 중요한 경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모든 상품에는 소비자가 심리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 일종의 유리 천장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 머릿속에 김밥은 저렴한 한 끼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김밥이 5,000원을 넘어 6,000원에 가까워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김밥을 편의점 김밥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7,000원짜리 국밥, 8,000원짜리 돈가스와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쟁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의 지갑이 아니라 우리의 입맛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헬시 플레저 트렌드의 습격입니다.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려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탄수화물 덩어리인 김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놀랍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내 샐러드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한 끼에 10,000원이 넘는 포케와 샐러드를 기꺼이 소비합니다.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김밥이 차지하고 있던 간편한 한 끼 시장이었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김밥집의 위기는 단순히 비싸서가 아닙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따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강이라는 새로운 기준 앞에서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까지 한 거죠. 저렴한 시장은 편의점에, 프리미엄 건강식 시장은 샐러드 전문점에 빼앗겨버린 상황. 그렇다면 이제 동네 김밥집에게 남은 길은 무엇일까요? 추억 속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진화하거나 그 갈림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벼랑 끝에서 김밥집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일부는 처절한 몸부림으로 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키토김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탄수화물인 밥 대신 계란지단을 듬뿍 채워 넣은 바로 그 김밥입니다. 또 어떤 곳은 전복이나 고급 치즈 같은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며 한 줄에 8,000원, 9,000원을 훌쩍 넘는 프리미엄화 전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주 씁쓸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10,000원에 육박하는 김밥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김밥이 맞을까요? 더 이상 학생과 서민들의 든든한 한 끼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민 음식이라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치 거대한 샌드위치에 깔려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편의점이라는 대기업이 2,000원대 초저가 상품으로 저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위에서는 샐러드 전문점들이 건강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프리미엄 시장을 눌러오고 있습니다. 동네 김밥집은 그 사이에 끼어버린 정체성이 모호해진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결국 원가 폭등, 인건비 상승, 거대 자본의 공습,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이 복합적인 파도 속에서 동네 김밥집의 미래는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시대의 끝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추억 속 김밥은 얼마였나요? 1,000원이었나요? 아니면 1,500원이었나요? 그리고 오늘 당신은 김밥 한 줄에 얼마까지 지불할 수 있으신가요?